여러분, 요즘 금리 어째 보면 지금 장난이 아니다.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말입니다. 또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신 담당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황 점검을 했어요. 이게 불러들인다는 건 금융당국에서 불려들인다, 정부가 불려들인다는 건 지금 시장에 분명히 위험지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위험지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전세대출이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은요, 가계대출에 대해서 일별로 제출받고 있어요. 일별로. 월 단위로 회의를 열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만큼 가계대출을 위험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늘어나는 것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용대출이 2020년 12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요, 3월 19일 현재가 105조 2천억 원에서 109조 9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4조 5천억 늘어났습니다. 4조 5천억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전세대출 하나만 4조 5천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경고등이 막막 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도 장난 아닙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473조 8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 3월 19일 현재 482조 3천억 원이에요. 너무 많이 늘죠. 너무 많이 늘죠. 거의 9조 5천억 가량 늘었나요? 예.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는다는 것은 가게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투자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렵다는 것도 여기에 어렵다는 것도 분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늘어나니까 금융당국이 어떠고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불러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 한도 쪼이고 금리 올려라. 이게 핵심 이야기였습니다. 대출 한도 쪼이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서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차주별로 DSR 40% 일괄 적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적용을 하고 온 것도 있습니다. DSR이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내가 번 소득 중에 말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40% 이내로 관리돼야 된다.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이 모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만 나가라 이거예요. 400만 원만. 400만 원 이상이 갈 때는 안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만 원을 번다면 40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출 한도를 조인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요, 금리를 인상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용대출도 늘어나고 전세대출도 늘어나고 주담대도 늘어나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1726조예요. 가계대출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난 것만 봐서는요. 주담대나 전세대출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걸 봐서는 이번 1분기 말은 가계대출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1726조가 아니라 1800조가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1800조까지 넘어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려서 대출 못 받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요. 전세대출을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 주담대하고 전세대출을 0.2%포인트씩 올렸고요. 농협은 좀 더 올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0.3%포인트 이상씩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아마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1월 달만 하더라도 여러분 신용대출 금리가 3.46%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계대출이 2.83이 평균인데 여기 0.3, 0.2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0.85까지 올라간다. 2.85까지 올라간다는 거. 2.85. 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 2.64에서 2.6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래에 들어서 가장 높은 대출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지죠. 비토한 사람들 어려워지죠. 연끌한 사람들 이자 부담 엄청 생길 겁니다. 지금요. 그 어느 때보다가 여러분 경기가 빨리 좋아져야 돼요. 경기가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접종 속도가 코로나19의 접종 속도가 더디고 대한민국은 조금 빠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는 더디고 11월에 집단 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경기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엄청나게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9월에 대출 만기 연장한 게 130조가 넘잖아요. 9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3월 말까지를 6개월 연장했으니까. 그래서 9월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게 9월 위기설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는요.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회복은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고요.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갑작스럽게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바닥 경제가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기가 빨리 안 좋아져서 돈을 벌지 못해 결국은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지만 지금 있는 것도 버티지 못해서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고 기업대출도 지금 적지 않거든요. 또 게다가 국고채는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어떤 인상 내지 폭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금리 관리를 해야 되고 대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